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양도가 나오면 일단 시험 문제는 꼬였다고 봅니다. 양도가 나오면 시험 문제는 꼬인 겁니다. 자, 양도라는 것은 줄 서놓고 소유권 이전입니다. 양도란 말 옆에다 해놓고 소유권 변동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갑돌이가 H보험에 자보를 가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P차가 자, P보험 자동차의 약자를 우리가 P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P보험 자동차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강의 시간에는 P차 이렇게 하면 P보험 자동차 왜 말하기 힘드니까 자, P차 뭐 말하고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P보험 자동차 P차가 A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하죠? 쓸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요만큼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쓸 게 많다는 얘기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벌써 지우잖아 지금. 다시 하려고. 자, 누구한테? 을하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글로 공부하지 말아 그랬죠. 글로 공부하면 머릿속에 안 남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양도조항 공부하는데 이 선 하나로 끝납니다. 이 선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선 하나로 양도조항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공부할 때 선 딱 끊어놓고 굵고서 놓고 여러 것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아주 양도의 세부적인 내용, 별로 중요성이 별로 없는 내용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양도의 큰 어떻습니까? 테두리를 먼저 공부하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의사로 자동차를 이전시켰다는 거죠. 자동차를 이전시켰다. 자, 근데 요 시점이 물권법에서 양도의 시점이에요. 요 시점이 물권법에서 양도의 시점이에요. 자, 물권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을 해놓고 자, 보죠. 자, 이 친구가 있어요. 자, 맛있는 거 이 안에 담겨 있는가 본데 자, 이 물건 누구 건지 모르죠. 누구 건지 모르죠. 얘가 이름 안 적혀 있잖아요. 이게 등기부등본에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규양 씨가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 이거 가지세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오는 순간 이거 내 건 거예요. 왜? 이게 등기부등본이 없는 거라서 점유의 이전,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옮기면 자, 저를 이제 처음 봤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친구가 처음 봤어요. 이건 누구 거로 생각해요? 내 거로 생각하죠. 왜? 이거 갖고 몰랐으니까 내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점유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 물건. 그리고 내가 너 이거 가져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유에 이전할 때 물건이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자동차는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죠. 등록 원부가 등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등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등록 원부는 소유자로 추정해 줄 뿐이지 등록 원부가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B, C한테 막 해서 팔렸어요. 근데 이 A던 자동차가 아직 법인 명의가 있었는데 부도나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A 소유로 볼 거냐? 없어진 법인 소유로 볼 거냐?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 보냐면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 걸로 봐요. 그래서 등록 원부는 소유권을 확정하는 효과가 아니라 소유권을 추정해주는 효과일 뿐이고, 그 다음에 등록 원부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행정상 세법상의 이유예요. 세금을 누구한테 매기느냐, 그 다음에 행정 교통법규나 이런 걸 어겼을 때 누구한테 과태료를 물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차를 넘겼어요. 근데 등기를 내가 이전 안 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세금이 나한테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한테 3년 전에 넘겼습니다 하고 해봐야 필요 없어요. 왜? 등록 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원부는 등기와 같은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소유로 추정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러면 어디에서는 확정적 효과예요? 세금 관계에서는 확정이죠. 등록 원부상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때려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동산이기 때문에 이때 소유권 이전을 의사로 넘겼다 그러면 이때가 물권법에서 양도가 되는데, 자, 여기 공부하기 전에, 자, 이거 공부하기 전에, 양도를 공부하기 전에, 자, 우리가 요걸 좀 공부를 할게요. 운행지배권이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요게 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자, 자배법에서 지금 나중에 공부할 건데, 자, 자배법이라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약칭이에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있어요. 자,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써보죠.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운행자라고 표현해요. 운행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거를 운행자로 표현해요. 근데 이 자배법은 어디에만 적용되냐 그러면 대인사고에만 적용돼요. 대인사고에만 적용돼요. 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운행자라고 그랬다. 그러면 운행자라는 개념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자동차에서만 존재해요. 집주인한테 운행자라면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운행자란 말을 쓸 때 대인사고가 아니면 운행자의 개념이 없어요. 대물사고에서 운행자의 개념 없어요. 자, 근데 이 자가 자배법상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예요. 그럼 왜 운행자의 개념을 뒀냐? 자 보세요. 차주하고 운전자만 손배 책임을 진다라고 해버리면 손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배법에서 손배 책임을 지는 사람을 여러 명 해두는 게 피해자한테 유리하다. 손배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밖에 있는가? 한 명밖에 없는 사람하고
손배 책임을 지는 사람이 5명 있는 거하고 피해자가 어떤 게 유리해요? 5명 있는 게 유리하죠. 보험을 안 들었어요.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손배 책임을 져보죠. A가 차주예요. B가 C가 차를 빌려갔어요. 그런데 운전은 D한테 시켰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 전체를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해서 이 A, B, C, D가 피해자한테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게 피해자가 돈독히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배법에서 운행자의 개념을 두어서 운행자에게 손배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운행자를 다양하게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두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서 이때 자기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해서 당해 자동차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예요. 당해 자동차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그런데 그 지배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문제를 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차주예요. 근데 을이 도둑놈이야. 절취자야. 그 절취자가 지금 차키 가지고 댕기면서 지금 운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가 자동차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운행자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지배 관리하고 있는 자라. 운행자 개념은 그러니까 뭐를 따르지 않는다?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운행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게 운행자구나 라는 개념을 하려면 10년 넘게 공부해도 안 돼. 저도 꽤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뭘 좀 파서 모르겠으면 아주 끝까지 막 파는 그런 재미는 그 성격은 있어요. 그런데 10년 넘게까지 운행자의 개념을 못 잡았어요. 뭐 하면서도 강의까지 하면서도. 근데 수험생들이 운행자의 개념이 딱 보자마자 이게 운행자야. 그러고 보기에는 진짜 어려워요. 그럼 운행자의 개념을 잡는 걸 포기할 거냐? 아니에요. 1분 만에 운행자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개발했어요. 예, 한 10년 강의하다 보니까 개발이 되더라고요. 1분 만에 파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운행자 개념을 딱 2개로 나눕니다. 현재 당해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고 있는 자. 현재 저 없죠? 여러분들한테 쓰세요. 현재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고 있는 자. 자, 하면서 들으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운행자의 개념에 해당되냐? 운행자의 지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례가 1960년부터 지금까지 수만 건의 판례가 있어요. 수만 건의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다 뒤져보면 수만 건의 판례를 다 뒤져보면 이 사람이 운행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그러면 누가 운행자냐 하는 것이 판례냐 그러면 이 사람의 소유자가 운행자의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 모든 판례가 여기에 귀속되고 있어. 자, 볼까요? 차주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친구가 차를 빌려가서 지가 운전하고 있어요. B는 사용 관리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B가 운행자가 아니다. 이런 판례는 없다 이거죠. B가 운행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해요. 그때 차주가 운행자인 거 아닙니까? 자, A가 있어요. B가 절치운전을 했어요. 절치운전한 친구도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이죠. 걔가 운행자냐 아니냐는 것은 판례가 거의 없어요. 왜? 다툼이 없으니까. 그때 차주가 운행지배권이 있냐 없냐 이게 판례의 포커스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운행자의 개념에 대해서 자 불특정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있고 뭐 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 운행자냐 얘기하지 말고 사용 관리하는 자냐 아니냐 그 사람은 무조건 운행자예요. 그때 차주가 운행지배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운행자 개념을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운행자 개념이 뭡니까? 그랬을 때, 자, 운행자 개념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판례 흐름을 얘기하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자, 왜? 그래봐야 안 되니까. 그러면 운행자냐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여러분이 자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지금 운행자인가 아닌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요 굉장히 웃겨요.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답을 몰라요. 다 풀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수학은이. 그죠? 근데 사례 문제는 아니에요. 쭉 읽어보고 답 먼저 나와야 돼. 어디서 돈 나가나? 어디서 누가 법률사 선배 책임을 지구만. H보험회사에서 대인배사 나가고 B보험회사에서 대인배사 투 나가는 것만 쫙 읽어 머릿속 들어와야 그 다음에 쓰는 거야. 유추해서 이제 왜 나가냐는 걸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막 쓰고 있어. 근데 다 결론이 가야 어디 보험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운행자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딱 세우면 자 개념입니다.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고 있는 자는 운행자잖아요. 두 번째 소유자도 운행자예요. 이때 소유자는 등록업무상의 소유자도 되고 실질적 소유자도 돼요. 자 그러면은 소유자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하는 케이스가 소유자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하는 케이스가 몇 개 있냐? 딱 3개밖에 없어. 등록업무상의 소유자든 어떤 소유주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하는 케이스는 딱 3가지가 있어요.